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핵무력 보유 선포를 법제화한 것은 국제 정세가 김정은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토가 이 법제화를 선포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만에서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제화를 발표한다면 전 세계가 지금 아야 들끓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여기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미국조차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법제화로 했던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북한의 그 제재가 이렇게 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강한 제재는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히 규탄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김정은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국제 정세가 그나마도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또 러시아의 지지나 중국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이 국제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또다시 핵무력 선포를 법제화하고 법령으로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번 다시 도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부대들의 참수작전연합훈련이 이제 곧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김정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법령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있고 식량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는 완전히 파탄되고 인민 소비품이 동인하고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발표한 것은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을 지금 정확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것은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이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대규모로 행사한 것도 모든 자원을 깡그리 털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사로총 조직, 당 조직, 직맹 조직, 여맹 조직, 농맹 조직 이런 조직들을 총동원하여 이번에 안간힘을 쓰면서 또다시 74주년 꽃꽂이는 해도 아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불꽃놀이 축제까지 벌이면서 행사를 한 것은 안간힘을 쓰면서 이 행사를 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난관을 국복하고 김정은이 있고 조선노동당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국복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보고 대규모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 평양 시민 사람들이 대다수가 참여하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엘리트 간부들이 모두 또 혁신자, 공군, 영해공이나 노동자, 탄부들, 노력 영웅들, 노력 혁신자들이 대거 뽑혀서 올라와서 이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74주년과 같은 75주년이나 80주년과 같은 이런 꽃꽂이 해가 아니면 이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지도 않고 간단하게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서 또 평양시에 있는 시민들, 노동자, 농민들,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과 혁신자들을 모두 불러오고 또 간부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한 것은 바로 얼마든지 이 난관을 국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국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 참여했더라도 일반 북한 주민들, 일반 북한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최고위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 핵무기를 이제는 더 이상 비핵화란 말은 없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인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김정은이 연설이 나오자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속에서는 한숨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비핵화 협상을 해가지고 나갈 때는 언젠가 우리도 유엔 제재를 풀고 예전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나 같이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을 받아서 우리도 언젠가는 좀 그래도 이 굶어 죽는 상황을 면해보지 않겠나 이런 그나마도 희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김정은이 법제화해놓고 법령으로 발표하고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이런 법령을 채택하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전쟁이 아니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한미 연합군에 맞서서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이 김정은이 자기가 죽을 것을 결심하고 핵 한두 발은 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참화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북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모든 언론 선전 매체들 지금 북한의 이 고리들에는 또다시 핵무기, 핵폭탄을 탑재했다는 이런 미사일 그리고 최신의 이 순항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들을 포스타로 그려놓은 선전화들이 지금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도 바로 북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할 수 없이 핵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주겠죠. 그러나 중국도 러시아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지만 러시아에 무기도 주지 못하고 물론 원유는 좀 사오고 유로존 국가들 미국의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지금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메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메워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아주 노다지를 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모두 중국 상품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쭉 유럽에서 들어가던 첨단이나 이 반도체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소비품들이 모두 중국에서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기 때문에 아주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는 것은 러시아보다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서 보여주는 것처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처럼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핵을 법령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한 이상 노골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의 식량을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을까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손을 벌리지 못하고 이 나라의 주재와 해외 나가 있는 무역대표부나 공관들을 통해서 조용하게 자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금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아무리 핵무력으로 미국을 위협 협박하고 우리 한국을 공갈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져들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수수방관에서도 안 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하건대 북한 김정은 체제 지금대로 간다면 러시아가 아무리 도와주고 중국이 도와줘도 북한 김정은 체제 버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